네,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아주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다. 이런 분이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되었다 해서 기대가 크고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앞서 모두 발언으로 인사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아도 매우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당신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밝혀주셔서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언론에서 우리 후보를 가리켜서 실용적 매파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분법으로 매파나 비둘기파나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소극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신속하고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매파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은행의 제1의 임무가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매파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저는 적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구태여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혹시 한국은행법 읽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1조의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6종가에는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제1차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제1 목표와 과제로 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러자면 또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해갈 현실적 이유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문제도 있지만 물가 인상 압력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반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을 제일 목표로 한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을 총재로 모시는 것이 경제 정책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후보자를 지명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금 저 지적해 주신 이 모든 문제가 다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언론 인터뷰에 대한 배경은 그 당시가 저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인플레이션 주요 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이제 맞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반드시 이제 같은 도구로 항상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이제 경제나 금융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저 모두 발언에서도 좀 드렸지만은 지금 통화 정책에 어떤 지금 시험이 아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어서 이제 금방 가신다고 하면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돼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또 근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통화 정책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미 3월 달에도 그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7%에 이르고요. 또 OECD도 우리나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그러니까 1.8%에서 2.7%까지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은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공급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다시 목표치까지 가는 것인가, 이제 어떤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격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네. 후자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글쎄요. 되는 겁니다. 중동 사태가 지금은 조기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설령 지금 당장 중동 전쟁 사태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원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 것이니까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제대로 역할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이제 환율이 너무 높은 것도 좀 걱정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언론 인터뷰 보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면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의 또 위험 선호도나 그런 변동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조적이고 이제 국제 포트폴리오 자산 흐름, 자본 흐름, 그런 데서 많이 기인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 3월에 있었던 환율 상승이라든가 또 금융제도 자체가 충격을 맞아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 이상으로 또 특히 이제 자본 흐름에 잡히지 않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물한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사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걸 보면은 이 위험 회피, 또 이렇게 이제 다른 금융 채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4월달에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는 오히려 이제 달러가 큰 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엔캐리 청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4년 8월달. 그런 경우에는 특히 보면은 이렇게 기존의 장부상의 자본 유출보다는 장외, 그러니까 장부 외, 부외의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한 그런 거래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히 이제 큰 몫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금융 제도 전반에 미치는 환율에, 특히 이제 원화의 위상이라든가 환율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금융 리스크와 여러 사용자의 이제 목적과 다 이렇게 편하게 편의를 다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